저희 막내 아들을 키울 때 너무나도 아까 좀 태어날 때부터 이제 원치 않는 아이를 낳았고, 그래서 또 그때 당시는 우리 집안이 몰락하던 시절이었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큰 아이들을 낳고 둘째를 낳고 이렇게 할 때까지는 저희 남편의 누나들이 일본에 계셔가지고 동경에도 있고 뭐 오사카 여기저기에 동경이나 이제 오사카나 여기에 이제 나눠져 있었고, 그래서 그분들이 보내주는 이런 그 옷이라든가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돈도 보내줄 때가 있었고, 그렇게 첫째, 둘째, 셋째 때까지는 그래도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도 이제 그나마 좀 보태면서 키웠어요. 그러나 그 밑에 자식들부터는 이제 그 돈들이 없고 또 제일 그 어려울 때였고, 그래서 막내 아들은 참 어렵게 자랐어요. 많은 아이들 중에서 제일 미안하다면 내가 스스로 부모가 돼가지고 어미가 돼가지고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임신한 그 아이를 떼려고 지우려고 해충약까지 한 줌씩 먹었던 그런 그 출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좀 미안하지만, 또 그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식에게 미안한지 안 미안한지 오직 눈을 뜨면 이 자식을 밥 한 끼라도 먹여야 되고 좀 그런 삶을 살았죠. 그런데 김일성이가 죽고 고난행군이라는 게 들어오고, 그 막내 아들이 성장을 해가지고 이제 사회에 나왔어요. 막내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사회에 딱 나왔을 때 김일성이가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게 시작이 되거든요. 말 그대로 이제 고난의 행군이라는 거는 김일성이가 이제 일제시대에 항일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군이 그 만주를 이렇게 점령을 해서 일본군과 이제 싸우려고 했던 그 중국 공산당이었던가 이제 북한 그 항일을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그 추격을 하고 쫓기고 쫓는 과정에서 김일성이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대요. 그 시절에는 이제 일본군이 뭐 이렇게 포위를 해가지고 뭐 겨울인데 거기서 뭐 얼어 죽고 굶어 죽고 뭐 그러면서 자기들이 버텼다 해가지고 북한에서는 역사를 가리킬 때 그 기간을 고난의 행군이라고 해요. 그런데 김일성이가 죽고 배급도 없고 그 요만큼밖에 안 주던 배급마저도 없고, 아니 일을 했는데 배급마저도 안 주니까 아예 쌀 한 또리도 안 주고 뭐 참 지금 생각해 보면 뭔가 싶죠. 일을 했으면 일을 낸 것만큼 한 달 먹을 수가 있어야 되는데 다 줘도 모자라는 그 배급도 안 주고 월급은 아예 없고, 그런 것을 김정일이가 고난행군 이렇게 붙였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김일성이 때 뭐 일제와 싸울 때 겪었던 그 고난의 행군의 정신으로 지금 미국과 그런 그 자본주의 세력들이 공화국을 이렇게 봉쇄를 하고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지구상의 마지막 보루인 우리 공화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제 압박을 가하다 보니까 배급도 못 주고 쌀도 못 준다. 그렇지만 너네는 이겨내라. 굶으면서도 이겨내라.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늘 선동을 하고 이렇게 인민반이랑 인민반 회의를 하고 할 때면 김정일이는 늘 인민들이 배가 골고 하니까 제기밥 한 거 이렇게 제기진 밥을 한 제기를 가지고 식사를 하고 잠도 못 자고 그런다면서 이제 우리한테 강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게 태어나서부터 세뇌됐던 사람들은 아이고 장군님, 장군님 편히 주무십시오. 무슨 장군님 우리 인민 걱정은 하지 마시고 우리 인민들이 그 자본주의 미국의 그런 미제의 그런
봉쇄를 단호히 짚으시고 인민들이 뭐 살아갈 테니까 장군님 우리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주무세요 뭐 이래가면서 이제 막 일부 몇 명을 뽑아서 선동도 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때는 진짜로 김정일이가 제기밥 하나를 먹고 잠도 못 자는 줄 알았어요. 인민을 걱정을 해서. 참 그렇게 저희 큰아들은 장가를 가고 둘째도 장가를 가고 셋째도 뭐 가고 다 그리고 나서 넷째는 이제 군대를 가고 그리고 막내가 이제 사회에 나와서 그 고난행군이라는 시절을 겪으면서 너무나도 어렵게 살았어요. 한 번은 이건 참 웃기는 건데요. 한 번은 막 돈을 벌러 이제 한 끼라도 먹거리를 만들어 보려고 시내로 이제 막 그 품앗이를 하러 다니다가 집에 왔는데 그때 당시에 이렇게 그 딸이 조금 보태준 돈을 가지고 뭐 이어가려고 이제 돼지 새끼를 샀는데 돼지를 키워가지고 이제 팔려고 돼지 새끼를 샀는데 그 돼지가 이제 한 달, 두 달, 한 3개월 정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중간쯤 됐어요. 한 40kg쯤 컸는가요? 그래서 이제 그날도 연희 때와 마찬가지로 좀 싹벌이가 할 데 없나 싶어가지고 이제 막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저녁에 오니까 그 돼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 맞췄나 고 걱정하고 있는데 아들도 없는 거예요. 막내 아들이. 온 집안에 난리 났죠. 그래서 이제 며칠이 지나서 훗날에 보니까 아들이 막 이렇게 해골이 돼서 왔는데 자기가 알고 지내던 친구한테 이제 사기를 맞췄는 거죠. 그 친구가 그 장진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죠? 6.25 때 일사후퇴, 흥남왕 일사후퇴를 얘기하려면 중공군이 이제 저 장진 쪽으로 이제 그 흥남을 가로지르려 들어오려고 하는 거를 미군이 이제 그걸 막아냅니다. 그래서 장진에서 많은 미군이 얼어 죽고 굶어 죽어요. 약 5,000명인가? 정확한 숫자로는 5,000명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약 한 5,000명이 6.25 전쟁 때 일사후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중공군의 공격을 수십만이 한 30만이 쳐들어오는 거를 4,000~5,000명이서 이제 장진에서 그걸 막아내요. 그거를 막아냈기 때문에 일사후퇴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 참 춥고 북한에서는 백두산만큼 추운 곳이 장진, 부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함경도에. 그 장진이라는 곳에 이제 그 농촌이고 엄청 추운 지역이니까 해발도 높고 하니까 거기는 감자밖에 못 심어요. 그리고 6개월이 눈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산세가 험하고 사람들이 잘 드나들기 어렵기 때문에 이제 그 시장에 이런 유통이 좀 원활하게 안 됩니다. 그래서 물가가 시내에서 나는 물가들이 거기서는 비싸고 거기서 나는 감자나 뭐 이런 것들은 싸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막내 아들 친구애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이제 그랬는가 봐요. 자기네 친척이 장진에서 살고 있는데 저 돼지를 가지고 장진으로 가자. 가서 거기 가면 자기네 친척이 감자를 엄청나게 이제 해줄 거다. 그러면 감자를 바꿔가지고 나와서 팔자. 그러면 돈이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그 막내 아들이 또 그 친구를 믿고 엄마가 있으면 아직 40kg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게 할 거는 뻔하고 하니까 이 막내 아들이 그 친구하고 이 돼지를 잡았는 거예요. 잡아서 이제 이렇게 각 떠서 배낭에다 메고 그 장진이라는 데를 찾아서 갔던 거예요. 돈 벌어보겠다고. 근데 거기에 갔다가 이제 이 친구한테 사기를 당했는 거죠. 이 친구가 이제 말을 들어보니까 이 친구가 막내 아들하고 이제 장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어디 이제 대기 숙박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 대기 숙박하는 데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그 아들한테다가 자기네 친척집에 가려면 그래도 술이라도 한 병 사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네가 좀 저기 시장에 가서 술 좀 한 병 사왔나. 그래서 우리 아들이 술 사러 이제 시장통에 갔다가 오니까 대기 숙박소에 있어야 되는 그 친구가 돼지고기 40kg를 메고 도망을 쳤는 거예요. 없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들은 그 겨울에, 겨울이 아니라도 추운 그 장진에서 그 한겨울에 밥도 못 먹고 숙박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정말 눈 속에서 이제 죽지 않고 얼어 죽지 않고 살아서 기어서 집에까지 왔는 거예요. 그 거리가 엄청납니다. 엄청나게 멀고 그 장진령을 넘어야 돼요. 그 어마어마해요. 일본 때 놓은 이꾸라라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 린치 해가지고 체인으로 로프를 감아서 이렇게 그 열차를 끌어올리고 이 열차가 올라가면서 한쪽 열차는 내려가고 이렇게 된 게 있는데 일본말로 이꾸라 했어요. 그렇게 타고 그 영을 넘어서 이제 장진이 시작되는데 참 그런 해프닝도 있었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제 우리 그 막내 아들이 참 잘 성장을 했어요. 집에 아무것도 없고 정말 그 깔개 하나 변변치 못한 집에서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밖에 나가서 배고파도 남의 것을 함부로 손을 대지 않았고 돈이 필요해도 돈 있는 주변 친구들한테 거짓말을 치지 않았고 정말 신뢰를 쌓아가고 의리를 지키면서 이제 막내 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마 그 고난행군이라는 엄혹한 시기에 살아남을 수가 있고 한국에 와까지 오고 지금 이렇게까지 살았던 것 중에 정말 그 막내 아들이 아니었으면 저는 북한에서 아마 살아남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북한에서 이제 1년, 2년 사회생활을 하면서 주변에 이렇게 그 권력자들 있잖아요. 보위부의 권력자들, 뭐 경찰, 얘기로 말하면 경찰이죠. 북한 말로는 그때 당시 안전부였어요. 그러다가 보안원이라고 했는데 안전부에 또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자식들, 또 돈 좀 있어서 이제 장사를 하는 얘기로 말하면 상인이죠. 돈 좀 있는 집에 그런 상인집의 자식들 이렇게 친구였어요. 그래서 그 아들의 친구들이 한 번씩 우리 집에 오면 저는 이제 엄마로서 너무 좀 뿌듯했어요. 왜냐면 늘 없이 사는데 그 동네에 그 막내 아들 친구들이 오면 오토바이 타고 오는 친구도 있고 자전거도 마시는 거 오토바이 타면 완전한 부자거든요. 그 고난행군 시기에. 그리고 이제 뭐 자전거를 비싼 거를 좋은 거 여기로 말하면 차를 좋은 거 탄 것 같습니다. 자전거를 좋은 거를 탄 애들 이렇게 권력이 있는 집의 아이들이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이 이제 우리 막내 아들하고 친구가 돼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권력이 있는 집의 아들들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드나들고 하다 보니까 동네에서도 이제 우리가 못 살아도 함부로 이렇게 거들떠보지를 못했죠. 여기서 이제 저희 막내 아들이 군대를 못 갔어요. 아들들이 다 군대 갔다 왔는데 우리 막내 아들은 군대를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냐면 학교 시절에 그 막내 아들이 좀 싸움을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싸움이냐면 그 북한에서 이제 우리가 일본에서 오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제 쪽발이 이런 별명을 좀 붙였는가 봐요. 저는 다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성장을 하면서 그런 말을 들으면서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그런 말을 하는 애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6학년 시절에 큰 이런 또 패거리 싸움을 했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패가 나눠져 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 패에 그가 이쪽 한쪽에 1반, 2반 나뉘어서 이제 한쪽에 우리 아들이 이제 대장이고 또 이쪽의 대장은 거기서 이제 권력 있는 집의 아들이었고 이렇게 됐는데 그 싸움을 이제 이렇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우리 막내 아들은 군대를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싸움은
얘들이 이제 뭐 쪽발이라고 놀리고 뭐라고 놀리고 남조선에 온 남조선 괴뢰 이렇게 놀리고 막 해가지고 이러저러한 싸움이 붙었는데, 한 명은 북한의 공산당의 집안 안의 아들이 잘 사는 집에 힘 있는 권력가의 집의 아들이요. 한 명은 우리 아들이다 보니까 둘 다 군대를 안 내보냈는데 바로 얘는 그 다음에 군대를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이제 군대도 못 나갔어요. 그것 때문에. 어찌 보면 지금 생각해 보면 매우 잘 된 거라고 보죠. 군대를 안 나가기도 얼마나 잘했습니까? 군대를 나갔으면 10년 동안에 그 산속에서 정말 짐승 같은 들짐승처럼 이제 커야 되는데, 솔직히 뭐 군대에 나가서 배고픔에 허덕이고 추위에 허덕이고 대부분 그렇거든요. 하전사 생활을 이제 1년, 2년, 3년 정도는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이 군대를 못 나가고 대신에 사회생활을 시작을 했는데, 엄청나게 사회생활을 이제 이런 주변인들과의 이제 이런 유대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우리 그 막내 아들의 좀 특이한 점은 늘 자기보다 이제 두세 살 위인 사람들이 친구였어요. 그리고 딱 한 명이 우리 아들보다 한 살 밑이었어요. 그 친구는 그때 당시에 함흥시에 함흥시가 함경남도 하면 함흥시가 그 도의 직할시입니다. 그러니까 함경남도의 모든 것들은 함흥시에 다 있어요. 도당, 인민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다 함흥시에 있어요. 이 그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죠. 함경남도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곳. 그게 이제 그 사법기관으로 이제 안전부라고 있는데, 도안전부의 두 번째 2인자, 도안전국의 2인자의 아들이 그 우리 막내하고 또 친구였어요.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한 살, 우리 막내 아들보다 한 살 아래예요. 그렇게 그 친구 하나만 빼고는 다 위에 있는 나이대하고 친구였는데, 그 친구들은 정말 이제 다 착한 친구들이었어요. 뭐 남의 거를 훔치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이런 건 아예 상상도 할 수가 없고, 자기들끼리 뭐 이렇게 뭐 사회생활을 잘 이끌어 나가는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런데 걔들 부모들 자체가 도안전부의 2인자, 또 도보위부의 뭐 2인자 이런 집의 자식들이고, 또 뭐 시장의 상인의 아들 하다 보니까 먹고 사는 게 걱정이었고, 뭐 권력을 가진 집에, 북한은 권력이 돈이거든요. 여기는 돈과 권력이 나뉘지만 공산국가는 권력이 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권력을 가진 자는 돈 있는 집에보다는 한 단계 위죠. 권력이 결국 돈이니까. 권력도 있고 돈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돈만 있어가지고 권력을 살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아요. 높은 권력은. 그러게 이제 그런 집에 애들이 이제 오토바이 타고 오고, 그 고난의 것이 굶어 죽고, 막 우리 집도 뗄 것이 없어서 막 정말 어렵게 사는 집에 오토바이를 탄 멋있는 애들이 오고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제 정말 우리 집은 그 막내 아들 때문에 누가 함부로 이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막내 아들 덕분에 솔직히 아들들 중에 한 명이 빚도 좀 많이 지고 그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그 빚쟁이들이 저한테 와서 아들의 빚을 갚아라고 막 오기도 하고, 막 집에 있는 거 막 다 들어가고, 밥을 해 먹는 그 밥솥이 있잖아요. 그 우리가 알루미늄 가마로 밥을 해 먹었는데, 빚 받으러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밥을 해 먹어야 되는 이 부뚜막에서 가마를 다 뽑아가고요. 그거 어쨌든 돈이 뭐 1원이라도 된다는 건 다 걷어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은 그걸 보고 자랐거든요. 이렇게 학교 갔다 오면 집에 어느 날에 그 아궁이에 시커먼 구멍이 뚫려 있고, 거기에 있어야 될 이렇게 하얀 그 니움 가마는 다 뽑히고 없고, 뭐 심지어 그때는요 빚쟁이들이 오면 입고 있는 옷도 중고로 1원이라도 팔 수 있다면 입고 있는 옷도 이제 다 뺏겨갖고, 심지어 이 전기 있잖아요. 전기 이렇게 북한에는 이제 전등이 이렇게 된 전등이 있는데, 이것까지 전등까지도 뽑아서 다 가져갔어요.
그래 우리 막내 아들이 한 번은 이제 전등이 뽑힌 줄도 까먹고 그때 이제 명절날이면 불을 주고 했는데 이 손으로 이제 스위치가 망가져가지고 전구 따마를 이렇게 돌려서 끄고 또 헹구면 켜지고 이렇게 됐거든요. 그 모르고 손을 넣다가 소켓도 아닌 손이 들어가가지고 막 전기 취할 뻔했고 막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구 따마까지 막 뽑아가고 했는데 좀 아들이 한 명이 좀 빚을 많이 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좀 동네에서 저희 집에 이제 빚쟁이들이 많이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그거를 보고 이제 우리 막내 아들이 성장을 했고 그 아이가 성장을 해가지고 참 좋은 친구들 또 권력과 권력이 있는 북한에서는 그 함경남도에서는 최고의 권력가의 아이들이었어요. 보위부의 1인자면 최고고요. 안전부의 1인자면 최고예요. 그런데 그 2인자들의 자식들이 다 친구였으니까 제가 그 아들의 삶을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그 아들이 정말 사회생활을 그런 친구들하고 잘 해왔고 그런 덕분에 동네에서 야, 저 집은 빚쟁이들의 집이다 또는 이제 저 집의 무슨 몇 번째 아들은 빚만 지고 다니는데 그래서 손가락질하고 수근수근거리고 정말 한때는 일본에서 이제 고모들이 보내준 일본의 옷이랑 입고 그렇게 살았던 집이 어느 날에는 빚쟁이네 집이 돼가지고 뭐 손가락질 받고 정말 밖에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막 다 나를 손가락질한 것 같고 그래가지고 살던 우리 집에 이제 막내 아들의 사회생활과 그 성장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좀 벗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이 막내 아들이 심지어 이제 많은 그 엄마를 위한 일도 했고 정말 막내 아들이 이 엄마를 위해서 정말 목숨까지도 걸었던 그런 아들이었어요. 정말 그 일아들을 다 얘기하려면 어느 날에는 또요 한 번은 그 애가 좀 정이 좀 있어가지고 집에다가 쌀을 명절을 맞아서 어쩌다 한 번 쌀을 요만큼 배꼽을 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줌씩 넣고 미음을 써서 먹었는데 어느 날에 오니까 쌀이 갑자기 요만한 많은 양이면 요만큼 없어지는 게 알리지 않지만 요만한 쌀에서 절반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쌀이 어디 갔지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아들이 또 이제 자기 친구가 굶는다고 그 친구를 데려다가 요만큼 있는 쌀을 그 뭐 어떻게 나눌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싹 펴놓고 눈짐작으로 절반을 딱 갈라가지고 그 쌀 한 옵을 그 친구한테 줬다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좀 화가 났죠. 야,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당장 먹을 쌀도 없고 한데 네가 굶으면 누가 너를 먹여줄 건데. 근데 이제 참 그 아들은 친구들이나 이제 또 이제 없는 사람을 보면 또 자기 것도 내놓을 줄도 알고 또 친구가 아파하면 밤에 자다가도 뛰쳐가서 자기 것을 주고 오고 친구가 배를 고르면 정말 한 줌밖에 없는 것도 그냥 나누고 그랬던 친구다 보니까 그런 아들이다 보니까 아마 그 아들의 주변에도 그런 좋은 친구들이 몇 명이 또 남지 않았을까? 우리가 아무리 못 살아도. 그래서 이제 참 그런 과정이 그 아이가 사회에서 성장할 수 있게 한 홉에 정말 한 홉이에요. 한 홉의 쌀을 절반을 나눌 수 있다는 거는요. 아마 지금 이 책을 읽으시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굶어서 그 난방을 뗄 나무도 없어서 미움 한 옵 쓸 수도 없는 그런 가정 환경에서 그 한 옵이 얼마나 큰 건지를 아마 잘 모르실 건데 그거를 또 나눌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눈물 나는 우정이나 또는 이제 인간이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나눌 수가 없을 거라고 봐요. 형제도 못 나누고 부모 자식도 안 나눴어요.